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되거나 재판상 화해는 이제 그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합의한 거죠. 금융감독원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이 확정된 때로부터 여기 기산점이죠. 여기로부터 3년이다.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상을 입은 때로부터 죽거나 다쳤을 때로부터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보험차에서 사상을 입은 때 자기 차량 손해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다만 피보험 도난의 경우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는 도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아니라 어때요? 경찰서죠. 경찰서 신고한 후에 30일이 지났을 때로부터 3년이다. 도난당했을 경우에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에서 방금 봤던 이 네 가지를 이제 이 주제를 앞에 예제 이 문제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확정된 날로부터 3년, 그죠?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피보험 자동차 소유사용 관리로 인해서 사상을 입었을 때로부터 3년이니까 똑같습니다. 도난 때 주의하시면 되죠. 경찰서 신고 30일 경과. 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중단에 대한 개념을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의 제기 이제 소송, 압류나 가압류 당연히 되고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법률적인 행위가 됩니다.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 사유가 되고요. 그런데 내용 증명에 의한 서면 청구는 안 된다. 요건 이제 제외됩니다. 1, 2, 3이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단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잖아요. 3년인데 3년 동안에 자, 만일에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의 제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그 보험금을 만일에 그 보험금 청구권이 3년인데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사람이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거든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제 3년 1개월을 남겨놓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는 겁니다. 1개월을 남겨두고 소를 제기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3년이 적용이 된다. 압류 또는 가압류라든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거 여기서 했다 그러면은 앞에 것이 없어진다라는 중단되고 새롭게 3년이 적용이 된다. 죽을 맛이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중단의 개념입니다. 중단의 개념 아시겠죠? 앞에 게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 앞에 게 없어진다. 이게 중단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중단 사유를 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청구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를 방금 봤던 소의 제기를 재판상의 청구라고 하고 지금 명령 그죠? 법원에 의해서 명령 최고 보험금 청구 서류 기본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이제 일부 변제인데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만일에 3년인데 마지막 여기서 가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3년이 시작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거는 중단이 되고 없어지고. 자, 그럼 이제 중단에 대한 좀 세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사실 상태의 진행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막아지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을 무효로 한다. 앞에 게 없어진다. 이걸 중단이라고 한다. 그죠? 시효의 중단이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청구가 되어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런데 자, 소의 제기 이후에 소가 각하될 수 있거든요. 기각. 자, 소가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이 되면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효가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기존 소를 재개함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게 3년이고요. 3년이고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막판에 이렇게 소를 재개했습니다. 네, 소를 재개했어요. 그러면 소를 재개하면 앞에 것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중단 사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각하가 됐다. 기각이 되면은 이 소가 기각이 되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각이 됐을 때는 기각이 만일에 여기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어떤 기타의 어떤 그 시효 중단 사유, 예를 들어서 뭐 압류나 가압류라든지 뭐 지급 명령을 받든지 뭐 기타의 어떤 시효 중단 사유를 취하지 않으면은 앞에 것이 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를 재개하는 거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나 만일에 기각이 되었을 때는 없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내로 새로운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앞에 효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6개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체 개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를 재개한 후에 확정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판결 채권으로 소를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얼마 금액을 지급하라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민사가 돼서 이 판결 채권이 또 10년으로 새로 생기는 거죠. 만일에 자, 소를 제기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5억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면은 판결 채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10년이 됩니다.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여기에 이제 틀린 거죠. 답이 10년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이 되어서 역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에 보면 정지 사유가 있는데요. 예, 정지 사유는 이제 뭐 미성년자나 뭐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 이제 6개월 동안에 뭐 바뀔 때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은 효력이 정지된 걸로 해라. 소멸시효 정지는 6개월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개념을 요 정도 문제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나오는데 부상과 사망이 있습니다. 부상은 치료비와 부상 위자료가 있고요. 사망사고는 장례비, 유족 위자료, 망인 위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망사고의 이 위자료가 유족 위자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개정 전에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동차 보면서 유족 위자료 계산하는 문제 잘 나왔거든요. 네, 배우자, 부모 이런 식으로 500, 3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없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 위자료가 합해졌습니다. 유족 위자료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상속인에게 청구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네, 유족 위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상속 순위 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 비속 배우자 1순위가 비속 배우자. 배우자는 이제 비속과 존속의 1, 2순위에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5화를 가산해 주는 거죠. 5화를. 자, 비속 배우자. 그 다음에 비속이 없으면은 존속과 배우자. 비속 존속이 다 없으면은 형제 자매가 네. 만일에 비속 존속이 없는 상태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되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 이내 혈족, 반계 혈족이 되죠. 4순위가 됩니다.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 사실혼 관계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기여한 부분만큼 또 지급이 되죠. 또 뭐 사망하기 전에 뭐 병수발을 많이 했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고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상속을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말하고요. 사망하는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 자,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분이 있다고 치면은
자, 배우자는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1.5 대 1대 1대 1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뭐 장남, 차남 뭐 구분하지 않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은 비율 1대 1대 1입니다. 뭐 10명이면 1대 1대 1 계속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대습 상속이다가 있는데 자녀분이 이미 사망했거나 장남이나 장녀분이 이미 사망을 했거나 또는 결격 사유, 그러니까 사망을 했거나 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상해 그 청부 살인을 뭐 시켰다든가 이렇게 심각한 사유가 되면은 결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밑으로 대습이 됩니다. 세습, 대습돼서 상속이 되는데 요 1에 대해서 또 1.5 대 1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요 계산하면은 0.6과 0.4가 됩니다. 상속인이 결격 사유가 돼서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해서 상속하는 것이다. 이걸 대습 상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지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앞에 둘은 2분의 직계 비속까지 2분의 1이고요. 자, 나머지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상속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면 두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상속 지분의 분할을 보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외손자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상속 결격자다. 상속 결격자면 대습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 자, 피상속인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있죠. 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이 결격이 되니까 결격이 되고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 그 다음에 딸은 사위가 있네. 사위가 있고 외손자. 여기 이제 용어별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외손자가 있고, 자, 위로는 없다, 그죠?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그죠? 배우자 1.5가 되고, 아들인데 결격이 되니까 며느리가 1이 되는 거죠. 딸이 1인데 결격이 되니까 사위하고 외손자가 대습이 되는데 0.6과 0.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배우자 1.5, 며느리 1, 사위 0.6, 0.4가 되겠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대습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가 가장 단순한 문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은 좀 논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나 그 논리를 이해하고 그 패턴을 숙지하게 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한 보람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